오태훈의 시사본부. 12시 48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 소식 정리하고 다음 행보를 예측해보는 시간, 정두원의 시사점 시간입니다. 정두원 전 의원을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열리지 못한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네. 이 임명, 청문회 없이 임명된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그런 일은 처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하여간 왜 그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셨나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이 캠프에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 그러면 그분을 뭐 예우를 하든 그분을 이제 사람을 쓰든 할 때 맞는 자리를 찾으면 되지 전혀 안 맞는 자리를 준 거예요. 중앙선관위원이 가면은 이제 선수가 심판을 이제 하는 격이 돼버리는데. 네. 그거는 원래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도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대했던 분이거든요. 예. 근데 왜 본인은 그런 인사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꼭 그분을 뭐 써야 된다면 다른 자리에 쓰면 되지 왜 그 자리를 쓰나 이거죠. 예. 왜 그렇게 임명을 강행했을까에 대한 판단 같은 것들은 뭐 예측해 보시는 게 없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야당 주장은 뭐 선거를 공정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설마 뭐 그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런 주장을 하게끔 돼 있는 거죠. 네. 하여간 그래서 과거 대통령들도 그렇게 이해 안 가는 인사를 했는데 예. 이번 대통령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왜 또 똑같이 그런가 저는 그게 좀 하여간 이해가 안 가요. 네. 예정된 청문회 일정에서 청문회가 열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부분들이 좀 심각한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고 한국당은 국회 일정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2월 국회 역시 막막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보이콧 같은 일정 거부 계속 보이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실까요? 그거는 이제 안 좋죠. 근데 뭐 지금 여당이 야당 때도 맨날 그랬어요. 그건 이제 국회가 야당들은 항상 그러는 건데 그러면 이제 여당에서 또 일부 양보를 하면서 이제 다시 또 타협을 하고 그러는 건데 네. 이번 경우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이후에 타협은 가능해 보이십니까? 아니 또 이제 카드들이 또 등장하고 또 주고받으면서 이제 하다못해 이제 이번 일은 그냥 넘어가더라도 네. 뭐 지금 얘기되고 있는 손혜원 특검을 하자는 등 이제 국정조사를 하자는 등 또 그런 카드를 내걸면서 또 그거를 갖고 뒤를 협상을 할 수도 있겠죠. 그 부분 잠시 뒤에 좀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제 전당대회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해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오세훈, 홍준표 전 대표도 나와야 되지 않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서 이제 자신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밝혔거든요. 네. 자신의 입장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나오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래서 저 같은 이제 뭐 정치 평론하는 사람은 누가 부적절하다 얘기할 수 있지만 비대위원장이 부적절하다고 얘기하는 건 좀 지나친 면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본인이 이제 안 나간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나는 대권으로 가기 때문에 안 나간다. 그러니까 당신들도 대권에 생각이 있는 것 같은데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권에 나가겠다는 걸 이제 돌려서 얘기한 건데 사람들이 그걸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당대표에 나가지 않는 것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그분이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예. 당대표에 안 나는 것과 대권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제 저희들이 그동안의 원칙이 뭐냐면 당권, 대권 분리 그래가지고. 예. 그게 이제 당규상에도 이제 그 정신이 살아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물론 이제 대선 이제 2년 전인가부터는 당권, 대권 분리가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2년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원칙하에서 나오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중진들 만나서 전당대회 출마 거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구 경북 후보 단일화를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 홍 전 대표가 TK 단일화 주자로 나온다 그러면 파급력이 꽤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글쎄요. 단일화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누구랑 단일화 하겠다는 건지. 그러니까 지금 TK 후보가 뭐
누군지 지금 윤곽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네. 예를 들어서 황교안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TK는 아니지만 TK에서 지지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TK 후보라고 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뭐 황교안 총리랑 뭐 단일화하겠다는 건지 누구랑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뭐 변수는 되겠죠. 근데 네. 파급력이 크다 그런 표현은 좀 과한 것 같은데요. 예. 대권 주자 말씀하시니까 이제 이 부분도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 여권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광화문 광장 설계안을 놓고 네. 정부와 서울시가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고 김부겸 행안부 장관과 공개적인 충돌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네. 대강 알겠는데 이제 박원순 시장이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설계를 하면은 예. 국유지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해당 부서가 이제 행안부니까 행안부하고 이제 협의를 해서 확정이 된 다음에 발표를 해야 되는데 네. 협의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관으로서는 당연히 불쾌하고 이건 월권이죠. 예. 왜 내 땅 갖고 당신이 왜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박원순 시장이 뭔가 조급해요. 제가 볼 때는 요새. 뭐 하여간 자꾸 뭐 이렇게 뭘 던지면서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물론 이제 대선을 의식한 행보겠지만은 예. 그렇게 조급해갖고 될 일은 아닌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선을 위한 행보 때문에 조급해 한다고 하시는데 지금은 좀 이르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것보다도 박원순 시장은 대선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이미 이제 근데 본인은 이제 거기에 대한 꿈을 못 버리고 계속 뭔가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멀어진 사람이다 이미. 그럼요. 갑자기 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지 않는 안 될 것 같은데 하여간 본인은 포기를 못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앞서서 말씀하셨던 손혜원 의원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지금 조금은 좀 잦아든 것 같긴 합니다만 그 어떻게 정리가 될 것 같으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뭐 검찰에서 뭐 가리고 그러겠지만은 본인이 또 자꾸 잦아들면 또 문제 제기하면서 문제를 자꾸 일으켜요. 난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거는 사실 뭐 실정법 위반 여부 이런 거 떠나서 투기냐 아니냐가 쟁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벗어난 거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300명 있지만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국회의원이 공직자가 그런 자기 개인 이익이 관리 문제는 피하고 그게 이익 충돌의 원칙에 대한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사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예.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에는 그 손혜원 의원을 옹호했던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돌연 입장 선호해서 날선 공방을 벌이다가 최근에는 손 의원이 좀 억울한 점이 많은 것 같다라고 다시 옹호론을 내세우는데 이 행보는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지원 의원 참 영특한 분인데 이제는 좀 총기가 많이 흐려진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목표 민심이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그냥 본인도 잘 갈피를 못 잡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까워요. 예, 안타까우신 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두원의 시사점 함께 해봤습니다.